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을 포함해서요 함께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데요.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어떤 강좌를 하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요즘에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게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명적이라는 말. 이게, 원래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 부정적인 의미에 쓰이죠.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결함, 이런 부정적인 데 쓰이는 말인데 요즘은 긍정적으로도 씁니다. 치명적인 무슨 매력, 이런. 그래서 이제 치라는 말이 어디 다 다르다 그런 말 아닙니까? 명에 다다를 정도로, 명을 좌우할 정도로,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페이탈 이런 말. 우리도 보면은 파무 파탈이라는 말 있죠, 불어로. 그 여자 주인공 중에서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남자가 막 그 위기와 막 이런 그 위험, 운명으로 빠져드는 영화를 우리 파무 파탈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죠. 페이탈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한을 가지고 있고 또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은 이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세상이 사실 너무 빠듯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옛날 저희 젊었을 때하고는 많이 정말로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아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반에 60명인데 저희 반에서 50명 이상, 55명까지 대학교를 다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그 명문대 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철이 없고, 옛날에는 이제 철이 없어서 다들 이제 깨이지가 않아서 지금처럼 노력을 안 해요. 안 했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자료나 정보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알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형이 좀 있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얘기해주면 땅 사가지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보를 얘기해주면 유명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방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요즘은 정보를 모두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죠. 그리고 요즘은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려고 해도 옛날에 스카이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수도권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빠듯하니까 이런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쉬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언덕에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밀어줘도 달래잖아요. 근데 세상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요즘은 공무원 시험, 옛날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조금씩만 준비하면 다 됐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걸 고시라고 합니다. 100명이 시험 치면 2명 내지 3명이 붙는데요, 세상에. 그러니
한 교실에서도 한 명의 합격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친다고 그러면 최소한 50명, 절반 정도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떨어지는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냥 당락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상태에서 이제 금수저라는 말을 생각하면 한이 맺힐 수도 있겠죠. 내가 부모님이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조금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편안하게 공부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돈이 빠듯하고 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부모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주는 작은 돈을 조금씩 써가지고 그냥 컵밥. 참 컵밥, 물론 햄버거보다는 무조건 좋아요. 컵밥은 추천 1호입니다. 그렇지만 컵밥이라는 게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는 거지. 내가 끼니가 지금 점심 때 저녁 먹어야 되는 끼니인데 컵밥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조금만 더 재정을 지원해주면 기왕에 준비하는 거 편안하게 할 텐데. 아니면 내 적성상 공부를 좀 더 해서 유학을 가면 좋을 텐데 부모의 그 지원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모가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이 넓고 지위가 높아서 아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주면 직장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런 편안한 것들, 조금 더 쉬운 것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한이 맺히고 때로는 분노가 나는 거죠. 또 이런 부모의 뭐 돈이나 재정이나 무슨 지위만 금수저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인드도 금수저입니다. 부모가 학자라든지 부모가 스포츠맨이라든지 부모가 연예인이라든지 부모가 정치인이라든지,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인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부모가 하던 거, 좋은 거 하던 거, 부모가 자리 잡고 하던 것을 쉽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사실 금수저예요. 그리고 부모의 그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인드, 사실은 그것도 금수저입니다. 이 금수저 강좌에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고시원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고시원에서. 그런데 한밤중에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자다가 불나면 그냥 자다가 가스를 마셔서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죠? 고시원 의인이라고 부르는 청년. 이 청년이 깨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잠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깨어 있어가지고 불이 나니까 막 방방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세요. 불이에요. 불이야. 빨리 나가세요. 이래가지고는 그냥 막 방방을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혀 있었죠.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서 또 그냥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봐 또 들어가가지고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 고시원 의인, 그 젊은 청년이, 정말 제 아들과 같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너무 아쉽고 참 마음 아프지만,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아버님이 정말로 그 얘기하는 인터뷰 내내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정말로 정신적으로 앞서 있는 분이더라고요.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분이더라고요. 부모에게 그런 마인드를 물려받는 것도 사실 치명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고시원 의인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죽었잖아요. 치명적인 의인 아니겠습니까? 남의 명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수저 문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금수저라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도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잘 돼 있는 사람이나 못 돼 있는 사람이나 소위 금수저나 소위 흙수저나, 금수저라고 하는 부분을 첫째는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금수저라고 하는 이야기,
금수저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야 beyond, 넘었을 때에 참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강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흙수저, 정말 내가 조금만 더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지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데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만두겠습니까? 삶을 그만두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은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금수저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넘어서야 되겠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또 금수저, 뭐 몇 명 안 되겠지만 내가 금수저야. 내가 진짜로 내가 뭐 부러울 게 없어. 그러면 내 삶은 앞으로 끝까지 보장된 겁니까? 내 삶은 이제 앞으로 그냥 뭐 무난한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살면 충분하죠, 하기는. 근데 그렇다고 내 삶이, 내 존재가 영원히 행복하고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종이, 네안데르탈. 이 사람들은 이제 약 30만 년 전에서 한 10만 년 이 정도 이제 그 존재하던 그런 그 호모 종입니다. 우리 호모라는 말은 호모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호모라는 말은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것이 그리스어 계열로 왔을 때는요, 그리크 쪽으로 왔을 때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할 때 호모라는 말, 이든 호모,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호모지니어스, 그러면 같은 계열을, 같은 종인, 이런 말이죠. 그런데 라틴어 계열은 달라요. 라틴어 계열은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할 때는 이제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어나 이런 데 보면 엄무, 팜무 다 이 호모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모종 중에서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보다 조금 앞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는 한 10만 년 전 정도부터 존재했으니까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의 DNA 유전자 분석에도 이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년에 서로 좀 접촉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체격도 더 컸대요. 한 180까지도 될랑말랑 이런 큰 체격이고 체격적으로는 우리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인종이었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을 조사해 보니까 수명이 한 35세 전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세 정도 선에서 수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유발 하라리, 우리 아시죠? 유발 하라리, 아주 젊은 학자죠. 유발 하라리. 이번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 있죠. 35세 정도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네안데르탈인은요, 어떤 존재 의미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와 좀 다른, 얘들은 존재 의미가 뭐냐면은 후대를 남겨야지. 후손을 보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그 후손을 보는 게 자기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후손을 보는 게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도 많죠. 그렇지만 모든 동물은 1차적으로, 그냥 그 전부가, 그들의 존재 목적은 후대, 자기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달성하면 내 존재는 끝나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는요, 숫사마귀는 암사마귀하고 교미 한 번 하면은 인생이 끝입니다.
교미가 한 중반 전쯤 가면은 이미 암사마귀는 숫사마귀의 머리를 뜯어먹고 있어요. 잔인하다. 그래서 그 암사마귀 그럼 굉장히 뭐 남자 잡아먹는 그런 그 존재를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마귀는 존재 의미는 빨리 내 후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교미를 했으니까 암사마귀에게 이제 나의 씨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 암사마귀가 알을 낳고 또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그 몸이 단백질이 필요하죠. 건강해야 알을 낳고 자기 후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그 암사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 존재 의미는 내 후대를 보는 거니까. 그런 거 많아요. 뭐 개미나 벌도 이 여왕벌하고 교미하는 순간에 숫벌이나 숫개미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할 일을 했구나. 나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드디어 달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네안데르탈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는 후손을 남기는 거니까 후손을 남기고 나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수명이 이 정도에서 머물게 된 거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 사피엔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식을 낳은 것도 존재 의미를 했지만은 손주를 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냥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손주를 볼 수 있도록 수명이 조금씩 이제 연장이 이제 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생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피엔스가 뭐 그렇게 수명이 연장이 됐다 해도 보통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해도 수명이 40대에서 50대 정도 초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수명이. 뭐 병도 많았고 이제 특별히 병이 많죠. 뭐 세균 같은 거 우리가 모르는 지금은 다 예방 주사를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50대 초면 이제 우리 20세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도 다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수명이 짧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이거는 어떤 상상이나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미래 SF 소설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세대만 해도 90세 이상은 산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균이 100세니까 건강한 사람은 120세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100세 시대 혹은 110세, 120세를 지금 청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살 날이 70년, 80년, 90년 남은 겁니다. 그런 시대에 금수저 잘 만났다고 이 100세 시대, 110세를 어떻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처럼 한 50대에 끝나고 이러면 한 부모가 준 유산 그런 거 중요하고 부모 역할이 중요해서 내가 있는 동안 그냥 떵떵거리지만 이 긴 세월을 앞으로 살게 되는데 금수저만 있다고 해서 어떤 금수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의미 있고 정말로 뭔가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그 존재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는 존재의 의미죠. 내가 사는 의미는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그런 어떤 그런 깊은 성찰 같은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내가 왜 살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네안데르탈인처럼 그냥 후손만 보면 끝이다. 그런 존재 의미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런 금수저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걸 알죠. 금수저는 뭡니까? 한 100m 뛸 때 한 20m 앞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유리하죠. 20m 앞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100km가 되고 1000km가 된다고 그러면 이 20m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앞에서 뛰었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더 앞에서 편안하게 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요즘에 만약에 뭐 어떤 명문대가 있다. 특별히 외국은 더합니다. 명문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힘으로 사실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의 치맛바람이나 특별히 뭐 똑똑한 엄마의 그런 극성으로 인해서 자녀를 막 그냥 악착같이 야를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명문대 보냈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서 간 게 아니야. 다 부모가 짜준 그런 틀 속에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스펙도 만들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가지고 명문대 들어가지. 그렇지만 그 대학에서부터는 부모가 절대로 해줄 수가 없죠. 내가 해야 되죠. 어차피 부모가 대신 대학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논문도 써야 되고, 내가 리포트도 써야 되고, 내가 진로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기 깊이 들어가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수저로 혹시 왔다 하더라도 내 능력, 나의 자질이 없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거기 다녔다는 그 이력 하나 가지고 어떻게 버티려고 하겠죠. 우리가 곰이나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이나 호랑이는 동물 중에 금수저죠. 최고 금수저예요. 그냥 내 엄마가 곰이니까, 내 아버지가 곰, 내 엄마가 호랑이니까, 내 몸이 호랑이니까 금수저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부모랑 평생 살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곰 다 어렸을 때 엄마랑 한 1, 2년 정도 같이 엄마한테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우죠. 사냥도 배우고 어떻게 사는 걸 배우죠. 그렇게 배우고는 떠나보냅니다. 절대로 같이 안 살아요. 떠나가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대자연과, 그렇죠? 대자연과 만나면서 대자연과 접촉하고 거기서 배우면서 이 대자연 속에서 내가 깨우치면서 살아야 되죠. 거기서 못 살면 곰이라도 호랑이라도 죽습니다. 또 얘네들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늑대도 있잖아요. 늑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걔네들 떼거려. 늑대 떼를 한번 만나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런 거 안 해요. 딱 둘러싸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탈취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늑대 애들은 벌써 뜯어먹어요. 이렇게. 곰이나 호랑이도 내 스스로 나의 길을 가지 못하면 자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수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면 좋겠어요. 결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깨우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처음에 다소 영향을 줄 뿐이지. 또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 가치관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20대나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외모라든지 뭐 학벌 이런 거로 버팁니다. 혹시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외모가 좋으면 사실 냉정한 현실이죠. 버틸 수 있고 또 외모가 안 좋아도 학벌이랑 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0대, 40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직장이라든지 현재 자기가 일하는 이런 모습 이걸로 이렇게 인정을 받겠죠. 한 40에서 50 정도 가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도 현재 위치, 그렇죠? 뭐 현재 돈을 얼만큼 모아, 집이 이제 있냐 없냐, 뭐 재산이 얼만큼, 한 5, 60으로 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 자녀들 뭐 대학을 갔다 안 갔다 뭐 좋은 데 취직했다 이런 거 따지겠죠. 한 60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70, 한 80 가면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이제는 늙었고 뭐 손주도 있고 뭐 하겠지만 내 몸이 어떤가에 따라서 같은 70살이 앉아서 얘기해도 나는 어제 약수터에 올라갔다 왔어. 부러워하는 거죠. 몸에 따라서 천지차가 나. 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한 60, 70 넘으면요. 이때부터 몸에서는 개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몸을 잘 가까운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써 차이가 많이 나. 똑같은 나이인데.
가치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금수저 문제는 별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 시절에는 그런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자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잘 알죠? 우리 한 4가지 정도 계급으로 싹 사람 탁 나눠가지고 평생 노예는 노예, 또 왕족은 왕족, 그 자기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벌이나 개미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알로 있을 때부터 얘는 병정 개미, 얘는 여왕 벌, 얘는 일벌, 이렇게 그 벌의 인생이라고 해요. 하여튼 벌이나 개미의 삶이 생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벌 같은 거를 진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진사회. 그 벌이나 개미의 어떤 사회 조직은 정말로 그 사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란 말이고, 유소셜리티. 유란 말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real, 진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나 벌 같은 그 진사회 집단에 보면 그 조직이 타가서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타가서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저장소도 거기에 할당받아 일하는 사람은 평생 거기서 이제 일하는 벌이나 개미는 평생 거기서 일하는 거죠. 얘들은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 인간도 이런 카스트 제도 같은 최근까지만 우리 조선시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노비 이런 거 양반 이런 거 넘어서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현대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이제는 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끊임없이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 있고, 어제의 그 시기가 오늘의 시기가 될 수 있고,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제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든 흙수저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자기를 가꾸고 발전하고 되어가지 않으면 되어가다. 제가 항상 이 되어가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 중에서도 되어가는 이들에게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되어가는 데 대한 강좌도 또 이제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되어가는 그러한 그 존재. 끊임없이 되어간다는 말은 becoming 혹은 Werdense인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현대의 삶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에서는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그런 구분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잠시 여러분 청년 때, 학생 때, 어렸을 때 물론 큰 영향이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110세, 120세까지의 삶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존재이며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그런 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금수를 우리가 돈이나 물질만 지위 같은 거로만 금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금수저가 내 생애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 금수저 부분을 더 넘어서야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참된 존재, 참된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또 남에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번 강좌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들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죠. 아무래도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진로나 가야 할 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흙수저든 금수저든, 특별히 금수저든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금수저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수저의 부분을 넘어서서 점프를 해야 결국은 그때부터 나의 길, 나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소위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 강좌를 함께 나누면 좋은 또 의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부모님 필요하시겠죠. 부모님이 이런 강좌를 같이 보시면 또 자녀들과 함께 여기에 나오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주제를 의미 있게 다룰 수 있겠죠. 또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강좌를 들으시면 학생들과 소통하는데도 또 의미가 있어야 보고, 또 교수님들도 사실 이 교수님들을, 저는 대학 시절을 수십 년을 대학을 다닌 것 같은데요. 대학을 너무 많이 여러 종류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보통 선생님이나 교수님 그러면 뭐 자기 전공 과목만 잘 가르치면 뭐 자기는 그게 이제 다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전공 과목만 잘해서는 절대로 올바른 교육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과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숭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얘기인데,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새로 취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취임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학교를 이 휴머니즘이 넘치는 학교, 인간성이 훌륭한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입시나 공부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을 잘 만드는 그런 학교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취임사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박수를 쫙 쳤는데 그 취임사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인간을 가르쳐,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 제대로 된 학교고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 명문고등학교지, 무슨 교장님 빨리 바꿔 이렇게 돼가지고 취임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를 떠났다는 얘기, 제가 90년대 초반에 강남에 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나 뭐 이런 교직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참된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학생 시절이 가장 좋을 때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해서 조금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갔는데요. 그때 만났던 교수님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 중에 젊은 분들은 명문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명문대에서 공부했으니까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애들이 너무 실력이 없는 거야.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기가 막히는 거야. 아이들이 너무 실력이 없고 막 농땡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의욕이 없습니다.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요. 뭐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것도 없어요. 대충 하고 넘어가고, 한마디라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가라, 그런 얘기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학원만 해도 3군데를 다녔는데 그런 데서 인간적인 이야기, 이렇게 너의 진로를 나아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전공만 잘 가르쳐서는 절대로 대학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교수님 될 수 없습니다. 학생과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꼭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을 맺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전공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번 강좌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내용이야 지식이야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사람의 가슴에 남는 교수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요와 주제를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한 강좌가 한 20개, 30개 됩니다. 이 강좌를 잘 들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번호가 많이 있으니까 뭐 순서대로 꼭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특별히 와닿는 걸 먼저 들으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순서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짰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검색하셔가지고 제목이 쭉 뜨죠. 제목만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제목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뭐 노인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다 살았어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나도 뭔가 지금 시대 금수저가 유행하는 금수저가 뭔가를 내가 캐치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노년의 삶도 활기찬 삶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몇 살부터 노년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생존해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죠.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지 삶을 사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무엇이 금수저인가, 이 시대에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강좌를 하면서 저는 늘 유념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교학상장. 항상 제가 이 강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성장한다. 교육의 현장은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가르치는 이나 함께 앉아서 듣는 이나 모두에게 성장의 시간이 된다. 뭐 내 거를 나누어 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 것을 얘기해주고 또 상대들의 것들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강좌를 함께 진행하면서 저나 우리 강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강좌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런 소중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이 강좌를 이제 보시면서 혹시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은 아닌데 이게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 이제 뭐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혹시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얘기한 거와 좀 이게 좀 견해가 다르신 부분들 있으시면 또 저한테도 또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처음 끝에 보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하고 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저에게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 혹시 또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좌를 통해서 사실은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로 가는 매개를 통해서, 이 강좌는 뭡니까? 전체가 마당인 것이요,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절대적인 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그냥 뭐 나눠주는 자리 결코 아니죠.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마당에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강좌는 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른 강좌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욘드 금수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강좌 전체에 개요하고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